네, 강프로입니다. 네이버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2%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금요일 기준이고요. 목요일 날에도 보면 거의 한 6% 정도 하락했으니까 두나무 합병 발표 이후에 6%, 2%에서 한 8%, 뭐 8점 몇 프로 이 정도의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여기서 돌파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어떤 특정한 이슈 그리고 지금 가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갈 놈은 그냥 갑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시장에 대한 변화 요인이나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고 뭐 당장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네이버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가격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단순히 지금 61평 이탈했는데 뭐가 지키는 거냐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11월 달에 코스피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죠. 자, 그러면 시장과 함께 이 정도의 조정 구간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6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었고 21년도에 고가를 찍고 쭉 하락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뭐예요? 매물 소화 과정을 하나, 둘, 세 번째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의 변동성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하락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네이버 두나무 합병 호조에도 9% 급락했다. 업비트 해킹 피해 악재. 코스피는 외국인 팔자에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락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 안 빠집니다. 그냥 장대 연봉으로 딱 내리고 그냥 끝나요. 무슨 얘기냐? 두나무 이슈가 뭔가 빌미가 되거나 이걸로 인해서 네이버가 안 올라가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수급 관련해서도 한번 보면 이틀 동안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죠.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보더라도 거의 한 6,700억 정도 매도 구간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네이버가 하락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코스피가 급락해야 됩니다. 코스피가 급락하기 위한 조건은 미국, 나스닥, 엔비디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구글 이런 종목군들이 급락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단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 보세요. 11월 달에 조정이 들어왔었던 이유 반등에 성공해서 22평 돌파를 했지만 보세요. 11월 달에 이렇게 조정이 받은 이유는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을 예상해서 이만큼 주가가 올라왔었는데 12월 달에 금리를 낮추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올라왔었던 것에 대한 무언가 부담감 그리고 엔비디아 대항마가 구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하락 구간을 키운 겁니다.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앞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처럼 하락했다? 자, 그럼 실적이 나오는 2월 달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즉 엔비디아는 지금 하락하는 구간이 매수 기회가 된다. 그럼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대한 부분이 이번 주에 반등으로 증명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네이버가 지금 저가를 이탈해서 급락하는 상황 그리고 21년도에 나왔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당연히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외국인이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를 지키고 있었던 이유는 이 고가 박스권을 만들었었던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미래 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AI 관련된 내용이겠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과거 20년, 21년도처럼 대규모 IPO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조금 문어발식 상장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지만 앞으로 1년 동안 길게 따지면 2년 동안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더 강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용인하지 않겠다 그랬죠. 주주 친화적인 부분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즉 지금 있는 가격이 철저하게 매수 구간에 있고 시장에서 6월 달부터 신고가를 갔었던 종목군들 무조건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먼저 갔었던 종목군들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로봇주들, 뭐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모두 아직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 구간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왔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자, 실제로 제가 매매한 종목군들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면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았죠. 그런 결과 7월 달에 188%의 수익 구간 나왔고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공통점은 모두 신고가였다는 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 구간에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다른 거
네이버를 봤으니까 네이버 자회사인 NHNKCP 같은 거 내용 보시면 어때요? 하루 만에 20%대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 신고가 매물 소화 반등 확인 매매 20% 수익 구간. 당연히 네이버 반등에 맞춰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매매했을 때 추가적으로 수익 구간 발생한다는 점. 자, 그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강했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이수 페타시스 같은 거 최근에도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11월 달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는데도 조정을 안 받았어요. 결과 어때요? 76% 수익 구간. 이렇게 나온다고요. 주식시장은 가격이 높아지는 족족 올라갑니다. 단 강세장이었을 경우에 약세장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올라갔었던 가격이 높아지는 종목군들 위주로 강한 종목군들이 형성이 되지만 강세장과 약세장의 차이는 상승 종목 수의 차이입니다. 강세장에서는 10종목 중에 6개, 7개, 대략 6, 70%가 강세 종목이 발생한다면 약세장에서는 10개 종목 중에 2개 내지 3개 정도 20, 30% 또는 1, 20% 정도의 강세 구간이 발생한다는 점.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강세장 중에서 시장과 함께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 주도주라는 겁니다. 단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21년도부터 계속 장기간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카카오와 함께 거기에 따른 고가 매물 소화, 악성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정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두나무 합병 호재에 9% 급락, 두나무 합병이 호재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네이버 정도의 시가총액 40조 원에 달하는 이런 큰 기업이 단순히 재료 소멸에 급락해버린다? 그리고 내년에도 강세가 예상되는 지금 같은 시장인데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를 지키고 있는 거 반등 확인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라.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11월 26일 날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금요일자 기준에서 대략 한 6% 정도 손실 구간에 있고 다음 주에는 매수 타점 잡을 예정입니다. 자, 근데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왜 이렇게 가격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느냐? 가격이 올라가는 건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하죠. 불특정 다수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매수세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고가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 당시에 시장이 신고가를 냈었던 구간이라면 어떨까요? 시장과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단지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구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런 구간에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1.5%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고요. 코스닥은 3.7% 상승 구간이 발생했잖아요. 양시장이 엇갈렸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보면 금요일날 시세가 갈린 걸 볼 수 있죠. 자, 내용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수요일날 반등하면서 코스피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평을 지키고 있는 모습.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반등이 좀 더디게 나온 것 같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22평 회복을 했고 금요일날 13% 상승했죠. 당연히 코스닥이 강한 움직임을 금요일날 보였다는 건 먼저 반등한 코스피에 대한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 근데 특이한 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이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선반영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두나무 합병 때문에 올라갈 거야 이게 아니라 또는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때문에 올라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왔다는 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을 했다는 거고 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토대로 불특정 다수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지 아까 전에 실전에서의 상황 이런 매매 구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반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이닉스는 먼저 갔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도 좋지만 삼성전자는 5만 원부터 10만 원을 넘어서는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은 좋아진 부분이 없습니다. 실제 성장세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거대한 기업, 삼성전자가 더블 갔다는 건 300조 원의 돈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300조 원이나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건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진다. 즉 네이버는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갔고 장기간 하락 구간에 대한 매물 소화를 받고 있는 거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분할 매수 그리고 분산 투자입니다. 근데 분산 투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70%씩 이렇게 터진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매매하면서 그쵸? 동일하게 신고가를 갔었던 종목 NHN KCP 어때요? 하루에 20%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고요. 모든 것들이 대형주가 앞에서 끌어주거나 뒤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매매하는 부분 가격대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1월 28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 매수구간 잡았고요. 2% 상승 중 4%대까지 높여 잡으세요. 아래 호가부터 체결된다. 매수세가 잡히면 이유 없이 매수를 잡는 겁니다. 왜? 가격 확인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이 내용에 대해서 풀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장 마감하고 제가 시장이 어떤지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1%대 약세 마감 영향, 코스닥은 바이오, 로봇 위주로 강세 마감이 됐다. 즉 시장은 순환매가 돌고 있다. 하지만 강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에 있다. 네이버는 지금 뭐예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근데 신고가 종목이라도 주도주라고 했지만 주도주의 하락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단기 상승폭이 커서 발생한 이격 조정, 시장 하락하면서 발생한 조정. 네이버는 지금 시장이 하락하면서 발생한 조정 구간에 있고 단지 고가 돌파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등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반등 확인 과정에서 당연히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고 소통방에서는 무조건 여기 주도주에 대한 타점만 잡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도 섹터는 반도체, 바이오, 원전, 조선, AI 관련주. 네이버는 뭐예요? AI 관련주겠죠?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타점이 나왔을 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이죠. 네이버의 상승세를 보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단기간에 수익 구간이 발생합니다. 단타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을 잡는 것. 그랬을 때 20%대 수익 구간. 즉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하다 그러면 로보티즈와 같은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요. 101%. 근데 신고가 이후에 강세 구간 이렇게 나온다고요. 조선주도 있죠? 어때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수익 구간, 신고가 이후의 수익 구간, 신고가 이후의 수익 구간. 수익의 폭은 22%, 33%, 57%입니다. 이렇게 터진다. 모든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이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네이버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네이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조정을 줍니다. 하지만 조정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을지 그리고 타점에 대한 이해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죠. 가격 확인했을 때만 매매하자. 그래야지만 이렇게 실시간 타점을 잡아낼 수 있고 이 실시간 타점에 나오는 종목군들은 모두 신고가 종목입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NHN KCP 그리고 네이버까지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보는 거고 신고가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네이버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할 건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